샤워. 정지원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비바 천하채강으로 제6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생각할 만한 주제? 갇혀 있을까? 구태여 바퀴벌레를 선택했을까? 그 혐오스러움 때문일까? 놀라운 생명력 때문일까? 인간들의 눈금으로 바라본 바퀴벌레의 이야기다. 아늑은 크고 못생긴 모습 때문에 놀림을 당했고 수컷을 만나지 못했다. 사는 게 싫었다. 5번째 축제날 어김없이 짝짓기를 할 수 없었던 아늑은 부두를 만나게 되었다. 부두는 샤워기 속에 갇혀있다. 수돗물에 번번이 질식하지만 수돗물이 유일한 먹이인 지옥. 부두는 샤워기를 힘겹게 기어올라가 물 나오는 구멍 앞에 달라붙어 부두와 대화를 했다. 아늑은 원망스러웠던 자신의 몸집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노래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이 뿌린 살충제로 아늑은 몸이 녹아내려갔지만 부두를 위해 마지막 힘을 끌어내 샤워기를 밀어냈다. 인간들의 눈금과 바퀴벌레들의 눈금이란 부두의 말을 듣다 보면 관점에 따라 세계가 달리 보인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다른 바퀴벌레들보다 못생겼다고 괴로워하는 아늑을 보며 아름다움과 추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생각할 수 있다. 지옥 속에 갇힌 부두. 부두는 누구나 뭔가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내가 갇힌 곳은 어디일까? 부두처럼 갇힌 곳에서 벗어나야지 자유로울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꺼림칙한 바퀴벌레로부터 삶과 죽음, 구속과 자유, 외모와 관점이란 기쁜 주제로 나아간다. 줄거리. 그날은 아늑이 얼음벌레가 된 뒤로 5번째로 맞는 축제날이었습니다. 이 성대한 축제는 바퀴벌레들의 짝짓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달이 가장 어두운 금음에 열립니다. 집안의 모든 바퀴들은 욕실에 있는 세탁기 절벽으로 모여 축제를 시작합니다.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컷들이 세탁기 위에 올라가 하나씩 뛰어내리며 날개짓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늑은 수줍음이 많은 암컷 바퀴벌레입니다. 아늑의 언니 나실이 말했습니다. 야, 아늑, 또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그렇게 느려 터졌으니 여태 짝도 못 찾고 그러지. 내가 답답해서 정말. 나실의 딸 이나가 아늑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사. 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나가 축제에 갈 나이가 다 됐어. 4번의 축제를 거치고도 아늑이 아직 짝이 없는 이유를 나실은 애가 너무 착하고 어려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바퀴들은 모두 애가 너무 거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집이 큰 것은 바퀴벌레들에게 커다란 단점이었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 공중에서 제주를 넘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어린 수컷이 있었습니다. 아늑은 그 어린 수컷을 받아 상처 하나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는 아늑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런 다정한 말을 들은 적이 없던 아늑은 어떨 줄 몰랐습니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무척 늠름해진 모습으로 얼음벌레가 되었습니다. 그 수컷은 자유롭게 허공을 높이며 모두에게 기쁜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늑은 그 바퀴가 눈앞의 착지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아늑의 눈앞에 툭 하고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제 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늑의 곁에 있는 조카 이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늑은 못 박힌 것처럼 한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늑은 아무도 없는 욕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큰 몸집과 추한 생김새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아늑은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늑의 노래는 욕실의 텅 빈 세상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개에 비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피해. 인간이 오고 있으니 빨리 튀라고. 피하라고 이 멍청아.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그때 벼랑간 전등이 들어왔습니다. 간신히 세탁기 밑바닥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멀리 갔다. 나와도 돼.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려던 아늑은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죽은 바퀴벌레 귀신인가? 겁에 질린 아늑은 잠시 죽은 것처럼 얌전히 있어 보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말이 없네? 아늑은 솔살같이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어이, 가지마. 보금자리로 돌아온 아늑은 며칠 동안 꼭꼭 숨어있기만 했습니다. 아늑은 용기를 내어 욕실 속의 어둠을 향해 소리를 지었습니다. 저기요, 아직 계신가요? 당신은 유령인가요? 잠깐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고 오래 나오시면 안 되고요. 맞아, 그때 노래를 불렀었지. 시끄러워, 이 아가씨야. 잠 좀 자자.
바로 그때 그 소리였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벽에 붙은 샤워기 보이지? 일단 거기까지 올라와 봐. 워낙 몸이 무거운 아늑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작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샤워기 물 나오는 구멍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샤워기 속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부두야. 이곳에 갇히게 된 게 벌써 154일 전이야. 그럼 그 안에서는 뭘 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수돗물 뿐이야, 젠장. 당연하잖아. 괴상한 성격 같았지만 의외로 웃음이 많았습니다. 5번 축제를 했어요. 여태 홀몸이라는 이야기에 저러다 숨이 멎는 게 아닌가 싶을 때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늑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아늑도 기분이 좋아져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원래 천하고 더러운 것들이 용모에 집착하는 거야. 세상엔 다 자기 짝이 있게 마련이야. 하지만 저 좋다는 바퀴벌레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는 크고 못생겼어요. 자네가 노래를 불렀다면 자네를 좋아했을 텐데 자네는 노래를 무지 잘해. 내가 꾸준히 해온 거는 매일 뿜어져 나오는 수돗물에 흠씬 두들겨 맞은 거 말고는 그저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인간들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지. 더러운 건 그들도 마찬가지야. 단지 어떤 기준이 있을 뿐이지.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은 깨끗하고 다른 건 더럽다. 보이지 않는 어떤 눈금 같은 거야. 세상을 재는 눈금. 똑같은 일인데도 다른 눈금으로 재보면 전혀 달라 보이니까 말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바퀴들이 심하게 놀려서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긴 지옥이야. 아주 단순하고 지독한 곳이지. 내가 자네라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영 못하게 돼. 너무 겁내지 말고 다른 바퀴들한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 지금까지 안 해본 짓이 없어. 처음엔 호수로 빠져나가려고 몸을 들이밀었지. 그 다음엔 물 나오는 구멍을 넓히려고 플라스틱을 씹었고 턱이 다 부서질 때까지 말이야. 자네를 만난 뒤로 조금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야. 나는 여행을 다니며 이것저것 배우면 어떨까 싶었어.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욕실에 들어왔어. 인간이 있었는데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인간이 물이 새는 호수를 바꾸려고 호수와 샤워기를 분리시키고 있었어. 근데 그날따라 그놈의 샤워기가 왜 그리 흥미로워 보였는지 꼭 다른 세계로 가는 문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잠깐 들어갔던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물 뿜는 구멍은 더듬이 하나 빠져나갈 정도밖에 안 되잖아. 정말 환장하겠는 거야. 샤워기 물을 틀면 물이 이 안을 집어삼켜 숨도 쉴 수가 없어. 물을 틀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만큼 괴롭지만 그때 소독약 섞인 물이라도 먹어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나는 정말 수없이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곤 했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지.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나는 매번 어떻게든 다시 깨어났고 그때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인간 녀석이 유난히 샤워를 오래 한 날 숨을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기문으로 물을 들이켜고 말았지. 또 까무러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고무풍선처럼 퍽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까 몸속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고 몸 밖으로는 옆구리 양쪽에 가늘고 긴 금이 나 있었어. 그게 생긴 다음부터 몸속에 물이 차오르면서 물에 녹아있는 뭔가 때문에 숨통이 확 트이지. 아무튼 물속에서 쓸 수 있는 기문이 2개 더 생긴 셈이지. 이제 물이 아무리 밀려와도 괴롭지 않아. 언젠가 밖으로 나갈 날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아무리 기다려도 내일은 결국 오늘이 되어버린다는 걸. 내일은 영원히 안 와. 그러니 오늘 못하는 일은 내일도 못하게 되는 거지. 자네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해도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바퀴벌레들 틈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곤충들을 만나보면 바퀴벌레라는 종족 자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눈금을 조금만 달리 해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어디 있어.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건 웃기는 소리야. 바퀴벌레인 게 뭐가 자랑스러운데?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짜 자부심이야. 그냥 저는 매일매일 모든 게 부끄럽기만 해서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아.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꿈꿀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자네는 다른 바퀴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특별하다고. 달콤한 자부심보다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거야. 저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당분간 단맛을 조심해. 어제 꺼림칙한 꿈을 꿨거든. 나실이 아늑을 깨웠습니다. 맛있는 걸 발견했나봐. 바퀴들 전부가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많대. 뭔지는 몰라도 달콤한 게 잔뜩 들어간 게 분명하대. 고마워 언니. 근데 난 진짜 졸려.
한참 후 다시 아늑의 등껍질을 흔드는 약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모, 물 한 모금만 가져다 주세요. 네? 이나에게 줄 물을 모이 주머니에 가득 머금은 아늑이 부엌 보금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늑은 조카의 죽음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늑은 나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게 새로 나온 바퀴약이었던 것 같아. 너는 안 먹었지? 다행이다. 그런데 아직도 짝을 찾지 못했으니 나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늑을 걱정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아늑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좋아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늑은 부두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그냥 어차피 올게 조금 일찍 왔다고 생각해. 내가 만난 한 여행자가 말했어. 죗값을 빨리 치르고 다음 세상에 좋은 걸로 태어나려면 더욱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고생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글쎄요, 기쁠 때가 있어야만 슬프고 아플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야 기쁨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더 재미있었던 건 두 번째로 만난 여행자였어. 그 여행자 말로는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이 있다고 했어. 자기는 그곳을 찾아 오랜 시간 여행을 해왔다는 거였지. 여기서도 먼 곳이 아니라고 하던데 가장 깊은 어둠을 거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 가장 어두운 어둠 속을 걸어야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된다면서 말이야. 그놈의 가장 깊은 어둠이라는 걸 거치면 거대한 평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였지. 그곳에선 모든 괴로움과 고민이 씻겨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 부엌에는 먹을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늑은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늑은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일들을 묵묵히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늑은 인간이 먹다 남긴 우유를 발견했습니다. 컵에 기어오른 아늑은 조심성 없이 컵 속으로 펄쩍 뛰어들었습니다. 우유에 퐁당 빠져버린드라 꼼짝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우유를 들이켜야 했습니다. 아늑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샤워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늑은 부엌에서부터 머금고 온 우유를 샤워기 작은 구멍 속으로 조금씩 흘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아늑,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은 냄새가 나는데? 먹는 건가 이거? 부두가 더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아늑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계속 부두에게로 우유를 날라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두에게 먹이다운 것을 먹이고 나니 아늑도 흐뭇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잠깐이었지만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았어. 수돗물만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와 솔직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어. 이걸 먹고 나니까 힘이 나. 어쩌면 잘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겨울이 오기 전까지 아늑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기운을 찾는 것 같던 부두는 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사방이 얼어붙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늑이 부두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늑은 욕실 바닥으로 곧장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세탁기 밑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세탁기 바닥으로 가늘고 붉은 대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칙! 대롱은 약을 냅고는 아늑의 남은 삶을 모조리 빨아들였습니다. 더듬이 끝과 발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소리쳤습니다. 입으로 삼키지만 않으면 그만이야. 물로 씻어내야 돼. 그러나 이미 많은 약을 들이마신 뒤였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아늑은 샤워기의 등 쪽으로 돌아 올라갔습니다. 어렵사리 몸을 우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샤워기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늑? 제발 정신 차려. 샤워기를 떨어뜨려 볼 작정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단단해지면 깨지기 쉽습니다. 혹시 샤워기가 바닥까지 한 번에 떨어져 내리면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을까? 아늑은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두를 실망시킬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들이닥친 죽음이 아늑에게 터무니없을 만큼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샤워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아늑은 절대로 부두를 혼자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깨트릴 수 있다면 계속 샤워기를 밀어붙였습니다. 힘을 다한 아늑의 정신이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아늑의 몸이 욕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덜컥. 꼬지에서 밀려난 샤워기가 차가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쩡. 얼어붙은 욕실 바닥에 세게 부딪힌 플라스틱 샤워기의 목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부러진 부분을 타 넘으며 무엇인가가 기어 나왔습니다. 아늑은 흐려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늑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였습니다. 바퀴벌레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고 작고 예쁜 몸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늑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늑, 빨리 욕조로 가야 해. 부드는 아늑을 붙들어 안고 빈 욕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욕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둘은 끝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배수구는 하수구로, 하수구는 다시 하수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디든 어둡고 더러웠지만 바퀴벌레 양만큼 지독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와하하, 내가 샤워기 밖으로 나온 거 맞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두 번째 여행자가 날아서 사라진 곳이 욕조 쪽이었어. 그 여행자가 갔던 가장 깊은 어둠이란 곳으로 가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 아늑을 등에 태운 부두는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나가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거대한 평면이 나올 거야. 둘은 배가 고파질 때까지 한참이나 물살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흘러왔을까? 둘은 어느 모래바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바다가 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들도 아늑도 바다에 와본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외로이 있는 거대한 평면이었습니다. 아늑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수평선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부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어둡지? 어둠 속이야. 부두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늑은 부두의 눈이 태화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두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늑은 점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렸습니다. 바다를 봤으니 여한은 없네요. 더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요. 부두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늑의 텅 빈 가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린 세상 끝에 와 있잖아. 바로 코앞이야. 조금만. 아늑은 죽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아늑의 더듬이가 힘없이 부두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부두도 아늑의 첫 번째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이 끝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어진 파도가 흘린 눈물이 부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된 부두는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오래도록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 찾기. 아늑이 부두를 처음 만난 날 아늑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두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늑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나요? 깊이 읽기, 나의 생각을 말하기. 아늑은 슬픔에 젖어 껍질 아닌 본 모습을 봐줄 수 없나요?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 모습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깊은 어둠을 거쳐 거대한 평면에 이르면 괴로움과 고민이 씻겨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깊은 어둠을 거쳐야 할까요? 거대한 평면에 이르면 어떻게 괴로움이 모두 사라질까요? 생각 읽기, 일반화하기. 사람들은 다들 무언가에 갇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갇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61조. 뭐 그러는 자네는 같이 사는 게 아닌가? 외모만 보는 동료들 사이에 갇혀 있잖아. 그 녀석들은 그 녀석들대로 뭔가에 갇혀 있고 다들 뭔가에 갇혀 살게 마련이야. 119쪽. 잊지도 않은 거로 자부심 만들어서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자부심? 이봐 아늑. 달콤한 자부심보다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거야.